오늘은 한국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로켓입니다. 단순히 비행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대기권을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계속되는 전쟁을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입니다. 금나라는 이 신무기를 불달린 창이라는 뜻의 비화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덩이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 신기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를 만들었던 한국, 아니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기술과 제약에 묶여 제 실력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반세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전후 복구와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 세계 경제대국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제대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강국과도 대등한 힘 겨루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에서 3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 빛을 못 보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로켓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1978년에서야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개조해 백곰 지지대 유도탄을 개발했습니다. 백곰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로 시작됐지만 미국에 지속된 개발 반대 압력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운이 좋게 1975년 파산 직전에 있던 로스앤젤레스 근처 록히드사의 로켓 추진제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고 이 시설로 인해 국내에서 로켓 추진제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사거리 180km 이상의 로켓은 개발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지금까지 국내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0년대 초에는 많은 로켓 연구원들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나야 하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를 로켓 연구자들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로켓 기술은 백곰 유도탄 개발 이후 약 20여 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국산 미사일 개발이 얼어붙었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로켓 개발에 대한 열의는 잃지 않았습니다. 로켓의 본격적인 액체 로켓 개발은 1997년에서야 시작됐지만 예산은 불과 연간 25억 원, 연구 인력은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듬해 1998년 대포동 쇼크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는 액체 로켓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북한이 액체 로켓 기술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액체 추진 과학 로켓 KSR-3 로켓의 예산도 늘어났지만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0여 명의 연구 인력 중에서 외국에서 액체 로켓 개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2002년 발사한 액체 과학 로켓 KSR-3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액체 로켓이지만 위성을 쏠 수 있는 성능은 되지 못했는데요. 2007년에 비로소 러시아와 우주기술보호협정 후 나호로 본격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자 개발이냐 아니면 해외 협력을 통한 개발이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는 2002년 말 나로호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독자 개발보다는 해외 협력을 통해 조속히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기술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기술 및 부품 도입 협상을 추진해야만 했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33번째 국가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도 가입했습니다.
MTCR은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을 MTCR 비회원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MTCR 회원국 간에는 탄도 중량 500kg과 사거리 300km까지의 미사일 기술 수출을 허용하고 있고, 우주 발사체 기술은 거리 제한 없이 회원국 간에 이전을 허락한다 라는 제한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 기술은 미사일과 같은 이중 용도의 기술로 실제 기술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더욱이 MTCR 회원국 가운데 액체 로켓 기술을 가진 나라는 7개 국가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고 미국을 찾아가 협상을 해봤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러시아에도 연구원을 파견해 협상을 진행했고 프랑스와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뜻밖에도 나로호 개발의 국제협력 파트너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난 해소 체계 하나로 우주기술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로켓 기술 협력은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의 우주개발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주개발 의지가 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나섰고, 결국 2004년 9월 21일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탄하던 러시아와의 협력은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렸는데, 러시아 의회가 기술 보호를 이유로 발목을 잡았고, 당시 미국도 러시아의 한국의 로켓 기술 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러시아가 제공한 우주 기술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한러 우주기술 보호 협정을 2006년 10월에 체결했고 2007년 7월에 협정은 발효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후 항우연은 즉각 후르니체프와 나로호 개발 계약을 하고 나로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 후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우주까지 힘차게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적은 연료로도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75톤급 주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은 140초 이상이었는데요. 이 발사체는 무려 151초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성공한다면 국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못 만들게 하니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른 나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